네, 이제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은 13.6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파라메트릭 서피스인데요. 우리가 2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파라메트릭 커브와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파라메트릭 서피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파라메트릭 서피스인데요. 우리말로는 매개 공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3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뤘었죠. 실린더 그리고 쿼드라틱 서피스니까 이제 주로 2차 공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수값을 fxy로 갖는 g는 fxy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3변수 함수의 레벨 서피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설명할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9장 그리고 13장 초반에서 배웠던 파라메트릭 커브와 비교해서 파라메트릭 서피스를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커브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파라메트릭 커브는 이 t축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t가 a와 b 사이에 있는 파라미터이고요. t가 a에서 b까지 움직이죠. 그러면 t가 a일 때 이 점이라고 하고 t가 b일 때 이 점이라고 하면요. t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이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파라메트릭 커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파라메트릭 커브를 나타내는 이 벡터 방정식을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불렀고요. x좌표를 보통 xt, y좌표를 yt라고 놨습니다. 이게 이제 파라메트릭 커브인데요. 이것에 대응되는 파라메트릭 서피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파라미터가 t 하나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좌표를 u, v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u, v가 어떤 리전 t 안에 있을 때 이 u, v가 여기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u, v에 대응되는 점이 하나 x, y, g가 있어요. 그래서 u, v가 이 t의 모든 영역에 있으면 이 x, y, g가 돌아다니는 어떤 영역이 생길 거예요. 그것의 자취를 우리가 파라메트릭 서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쁜 모양이 아니고 이제 서로 꼬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걸 우리가 파라메트릭 커브라고 불렀으면 파라메트릭 서피스는 이제 이 x, y, g의 자취를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커브는 파라미터가 하나이고 2차원에 있는 곡선이다. 파라메트릭 서피스는 파라미터의 좌표가 두 개이고 그것의 이미지가 3차원의 어떤 곡면이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RUV, 그러니까 U와 V가 파라미터이고요. E 코사인 U가 X좌표, V가 Y좌표, E 사인 U가 G좌표인 이 벡터 이퀘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그 서피스를 설명하고 스케치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X라고 잡고요. 이 부분을 Y라고 잡고요. 이 부분을 G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XUV는 E 코사인 U, YUV는 V, GUV는 E 사인 U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U와 V가 움직일 때 이 XYG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식을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U와 사인 U가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G제곱은 4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이 V는 이 U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니까 Y는 V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G제곱은 4 이 반지름이 2인 원을 XG 평면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이런 식이 되고 이게 반지름이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이 이 지금 Y는 V니까 V는 모든 실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Y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마 이렇게 생기는 길이가 무한히 긴 원기둥, 즉 실린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실린더의 벡터 이퀘이션 표현은 RUV는 E 코사인 U, V, E 사인 U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앞서 거의 비슷한데요. U와 V의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RUV는 E 코사인 U, V, E 사인 U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U의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 V의 범위는 0에서 3까지입니다. XUV, YUV, GUV는 앞서 정의한 E 코사인 U, V, E 사인 U와 똑같고요. X제곱 더하기 G제곱은 4, Y는 V까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 X, Y, G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어요. X가 2 코사인 U이고 U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될 거고요. G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될 겁니다. 그리고 V라는 값이 0에서 3까지니까 Y는 0에서 3까지인 실린더의 일부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오지브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이 X축, 이쪽이 양의 축이고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 이쪽이 G축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이쪽 방향에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지금 U는 각도가 되니까요. 요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요렇게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각도가 지금 U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세타로 했던 것이 여기선 파라미터가 U가 되니까요. 그래서 U가 이렇게 쭉 늘어나서 지금 2분의 파이까지 늘어나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V라는 것은 0에서 3까지잖아요. 그래서 0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V라는 것은 3까지니까요. 이렇게 쭉 늘어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예제에서 볼 수 있는 파라메트릭 서피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이 세타가 모든 그 값이 다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쭉 넘어가서 완벽하게 이렇게 원기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기둥의 크기가 이제 늘어나려면 이쪽 값을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첫 번째 예제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그리드 커브라는 용어인데요. 그리드 커브는 이제 두 방향으로 그릴 건데요. 일단 U는 U0, U0는 상수입니다. 이쪽 UV 평면에서는 이렇게 V축에 평행하는 이런 선을 그렸을 때 이 점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선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곡선을 우리가 C1이라고 하면요. 이 C1을 우리가 그리드 커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U축에 이렇게 평행한 V는 V0, 네, V0는 또 상수입니다. 이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커브가 이렇게 또 생기겠죠. 이러한 커브도 역시 그리드 커브라고 부를 겁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어떤 한 점에서 접하는 탄젠트 플레인을 우리가 정의할 건데요. 이 그리드 커브의 개념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마치 우리가 11장에서 편미분의 그 개념을 공부할 때 그린 그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를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어떤 플레인인데요. 어떤 플레인이냐면 P0이라는 점을 일단 지나요. 그리고 이 P0의 포지션 벡터를 우리가 R0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 A와 B를 포함하는 이 플레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평면이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갈 건데요. 그 중에 일부를 그렸을 때 이 점을 일단 P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하고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가 P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P0, P 벡터, 이 벡터라는 것은 A 벡터와 B 벡터를 적당히 스칼라를 곱해서 더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건 이제 같은 평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가능한 겁니다. 이때 이 P의 포지션 벡터를 R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P0, P 벡터는 R에서 R0 벡터를 뺀 것과 같죠. 그리고 UA 더하기 VB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R의 위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R0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R0 더하기 UA 더하기 VB가 되고요. 이것은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이 P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와 V가 바뀌면 이 끝점이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평면 위에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와 V가 음수가 되면 이 뒤로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플레인 역시 UV가 파라미터이고 R0 더하기 UA 더하기 VB가 되는 3차원에서 정의되는 파라메트릭 서피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A제곱, 즉 원점이 중심이 되고요. A가 반지름이 되는 9입니다. 이 9의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해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공부는 앞선 12.7 구면 좌표계에서 이미 공부를 다 한 바 있어요. 그때 구면 좌표계는 X는 A sin phi 코사인 세타, Y는 A sin phi sin 세타, G는 A 코사인 phi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자리를 로라고 썼었죠. 그리고 변수가 로, phi, 세타가 다 됐었는데요. 오늘은 이 스피어라는 것은 내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스피어의 겉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A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라미터는 phi와 세타 이렇게 두 개만 남는 거죠. 그래서 R, phi, 세타라는 것은 A sin phi 코사인 세타 I, A sin phi sin 세타 J, A 코사인 phi K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요. phi와 세타는 그때 우리가 12.7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phi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가 아니고 파이까지고요.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나지 않으면 12.7 구면 좌표계를 꼭 다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우리 초반에 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G는 0에서 1까지 이 실린더를 나타내는 파라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그러면 이제 바로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이렇게 놓을 것 같죠. 이걸 뭐 U, V 이렇게 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파라미터가 두 개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g는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g 그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리고 g의 범위는 여기 0에서 1이니까요. 0에서 1까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같은 서피스라고 해도 표현법이 유일하지 않다. 네,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g는 2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때문에 일단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g는 2r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라미터가 r과 세타 두 개가 되는 것이고요. r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0에서 무한대, 그리고 세타는 주기함수니까 0에서 2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법도 있는데요. 다른 표현법도 있어요. 그냥 x를 x라고 두고요. y를 y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g 자리에는 2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쓰면 x, y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파라미터가 r, 세타고요. 이때는 x, y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표현법은 우리가 12장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g는 fx, y 이렇게 주어진 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fx, y의 그래프가 지금 공부하는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특별한 형태라고 설명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가끔 사용될 예정이니까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Surface of Revolution, 바로 회전면입니다. 이 서피스 S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일단 y는 fx, x는 a부터 b까지입니다. 즉 xy 평면에 어떤 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커브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커브를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어떤 나팔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의 그 좌표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한번 쳐다본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가 x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이 점을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 그 좌표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좌표는 고정했으니까요. x는 x 이렇게 두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점이 이 점이에요. 이쪽에서 쳐다봤을 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타만큼 회전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fx입니다. 우리가 아까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즉 y좌표와 g좌표는 f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y좌표가 되겠고요. g좌표는 fx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려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의 그 파라미터는 x와 세타 이렇게 두 개 쓰면 될 것 같죠? x좌표는 그냥 x이고요. y좌표는 fx 코사인 세타, 그리고 g좌표는 fx 사인 세타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x의 범위는 a에서 b까지고요. 세타는 이게 한 바퀴 돌아가니까 0에서 2파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입니다. y는 sin x라는 그래프가 xy 평면에 있고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회전했을 때 생기는 그 서피스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계산해 보아라. 방금 우리가 구해놨던 그 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x는 x이고요. y는 fx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요. g는 fx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사인 x 코사인 세타, 사인 x 사인 세타 이렇게 두고 x와 세타는 모두 다 주기함수니까 0에서 2파이까지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13.6의 첫 번째 개념인 파라메트릭 서피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한 대로 파라메트릭 커브에 대응되는 개념인데요. 파라메트릭 커브에서 사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곡선의 길이였어요. 그래서 이 호를 따라서 적분한다고 할 때 이 호의 길이 함수가 쓰였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뭐냐면 파라메트릭 서피스에서는 이 건 넓이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